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둘러싼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그동안 메타와 트위터 등 경쟁 빅테크들이 메타버스 확장과 암호화폐 채택 등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할 때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구글이 꽤나 전폭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모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빅테크들이 블록체인을 새로운 영역으로 바라보고 개발과 투자를 할 때 사실 구글이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은 블록체인을 뚫는 칼이 될 수 있다라고 불리는 양자 컴퓨터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방패를 뚫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라는 칼을 개발하는 구글의 목적이 결국 블록체인을 때려잡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구글이 블록체인을 향한 아주 전폭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페이팔 임원 출신 인사를 영입하면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데 이어서 이번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전담으로 하는 연구개발 조직을 출범시킨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타가 SNS 메타버스,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메타버스, 월마트가 쇼핑 메타버스, 이렇게 나름의 컨셉을 확실히 갈라치기를 하면서 빅테크들 또 글로벌 기업들이 블록체인 세상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과연 구글이 그리고 있는 핵심 축은 어떤 것이 될지도 상당히 궁금한 지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시대에 신이 존재한다면 그건 구글이다, 이런 평을 받기도 하는 구글의 블록체인 전략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와 빅테크 주가가 동조화되는 모습 강하게 보이고 있는 만큼 빅테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절대 놓치지 말고 잘 팔로우해야 하는 이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각 잘 세우셔서 바라보시면 더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글이 블록체인과 관련 기술을 전담하는 그룹을 조직한다라는 내용은 블룸버그를 통해서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구글의 검색 광고 사업을 오랜 시간 이끌었던 시바쿠마르 벤카타라만 구글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블록체인과 차세대 분산 컴퓨팅, 데이터 스토리지 기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부문을 지휘하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구글 내부 이메일을 입수해서 이를 근거로 보도했는데, 벤카타라만 부사장이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관련 부문을 이끌 것이라고 해당 이메일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벤카타라만은 구글의 광고 사업을 이끌면서 과거 분산 컴퓨팅 기술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등 블록체인 전문가로도 불리는 인물입니다. 구글이 블록체인 전담 부서를 출범시켰다라는 소식이 조금 더 파급력을 가졌던 것은 같은 날 페이팔 임원 출신의 아놀드 골드버그를 결제 부문 책임자로 선임한 사실도 함께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구글 커머스의 책임자인 빅레디는 골드버그 영입은 가상화폐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금융 서비스와 제휴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이다. 이번 영입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구글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전담 조직을 출범하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를 자체 디지털 지갑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핀테크 전문가를 영입해서 결제와 금융 서비스 사업의 핵심 영역을 담당하게 한 겁니다.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R&D를 거시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미시적으로는 개별 소비자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구글 생태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사 돌이켜보면 구글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 투자에 참여했던 것, 또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 CME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0억 달러까지 투자를 함께한 것, 이런 것 보면 꽤나 친밀하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라는 것을 이번에 또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사 다시 바라보면서 살짝 소름 끼쳤던 것은 지난해 암호화폐 플랫폼 벡트와 구글이 제휴를 했던 건데, 당시 벡트는 구글페이를 통해서 오너프라인 매장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벡트를 세운 곳은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ICE였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이미 지금 세상에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들과 여러 겹겹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아주 깊숙하게 암호화폐 시장 또 블록체인의 영역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 이렇게 투트랙으로 꽉 짜여진 블록체인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내비친 것이 다소 놀라움을 안기는 것은 그동안 구글은 양자 컴퓨터 개발에 전폭적인 에너지를 쏟아왔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하면 1만 년이 걸리는 것을 200초 안에 수행하는 무시무시한 성능을 가진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한 것은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당시 구글은 양자 컴퓨터는 가장 정확하게 자연을 시뮬레이션하고 실험할 수 있다. 10년 안에 오류 보정 문제를 끝내고 지금까지 해결하기 어려웠던 에너지, 환경, 의료, 우주 등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상에 없던 능력을 갖춘 상상 이상의 컴퓨터가 10년 안에 상용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신약과 신물질 개발, 우주항공 이런 지금까지 인류가 풀지 못했던 과제를 양자 컴퓨터가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양자 컴퓨터로 인류가 얻게 될 혜택에 대해서 구글은 자연 자체가 양자 역학 기반이기 때문에 자연을 그대로 양자 컴퓨터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인류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양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엄청난 계산 능력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불치병 치료제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효율이 높은 배터리를 개발하고 전력망 효율성을 개선하는 등 당장 인류의 삶과 직결된 과제들을 양자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영역으로 확장하면 블랙홀의 신비, 태양계 너머의 존재 등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방식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구글은 앞으로 10년 정도 뒤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6단계 마일스톤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2단계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화가 어려운 양자 비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률이 높고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우선시되는 극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완성하게 될 경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역시 뚫리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창에 비유가 되고 블록체인이 방패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런 양자 컴퓨터에 대응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표준화 개발에 착수된 것이 이른바 양자 내성 암호입니다.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어렵다고 알려진 수학 문제에 기반해서 안정적인 암호화를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의 공격력 향상에 걸맞게 블록체인의 방어력도 지속적으로 향상, 개발, 연구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패러다임이 대립각을 이루면서 이 시대를 장식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구글은 이 둘을 모두 다 손아귀에 넣겠다라는 야심을 이번에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양자 컴퓨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지금 이 시대의 하나의 상징이자 웹 2.0 시대 다음에 웹 3.0 시대의 중심축이 될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하고 개개인들이 직접적으로 블록체인을 소비하는 가장 대중적인 수단인 암호화폐 결제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구글이 이 둘을 모두 취하기로 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시대에서 블록체인과 양자 컴퓨터가 대립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구글이 블록체인 연구 개발 전담 부서를 출범시키면서 지금의 구글을 존재하게끔 만든 핵심적인 인물을 사령탑에 앉혔다라는 것은 구글이 블록체인 영역을 단순히 트렌드성 사업 영역이 아니라 회사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 수준으로 돈과 인력을 투입할지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다른 빅테크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 정도 마인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메타버스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중심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거대 게임사를 말도 안 되는 웃돈을 주고 사들이면서 블록체인 게임 시대, 메타버스 게임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월마트 역시 5년 전부터 가상 쇼핑에 대한 준비를 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쇼핑으로의 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상징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현재 사업 영역의 배경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속속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구글이 두둥하고 나타나서 블록체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날린 것이라서 시장도 투자자들도 개별 소비자들도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의 변화 속도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의 거시정책 변수가 발생하면서 빅테크 주식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역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체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흐름과 기술주의 흐름이 동조화를 보인다는 것은 이렇게 놓고 생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도 시세가 빠지니까 여기저기서 암호화폐 시장 망해간다, 이런 말들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시장이 의심이 될 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빅테크들의 움직임만 봐도 방향성을 짐작하기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산업 전반적인 흐름들도 잘 체크하시면 분명 기술주든 암호화폐든 투자에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